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합니다.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은 횡재와 세금이라는 키워드로 뉴스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횡재와 세금, 네. 줄이면 요즘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횡재세. 요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줄이면 이제 횡재세가 되는 거죠. 뭐 초과 이윤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영어로는 이제 윈드폴 텍스 이렇게 됩니다. 어떤 특정 상황 혹은 조건에서 이제 굉장히 이익이 많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더 걷자 뭐 이런 개념이고요. 오늘 이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5대 은행 평균 연봉 1억, 뭐 상위 10%는 2억 6박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강행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워낙 또 연일 쏟아지는 기사다 보니까 특히나 또 연봉 같은 것도 직장인 입장에서 민감한 이슈잖아요. 그래서 네. 눈길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누구 연봉이 얼마다 이런 거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 자료를 바탕으로 한 기사들인데 이게 2021년 자료거든요. 성과급 그래요? 포함.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은행들의 실적이 더 좋았고 성과급을 더 주기로 했으니까 이제 평균 급여가 더 늘어났을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이런 자료가 나오는 배경은 최근 정부 금융당국도 그렇고 정치권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은행들을 이제 압박하고 있잖아요. 이자 장사로 성과급 잔치한다. 대출 금리를 더 낮춰라. 그러면서 이제 압박 수단으로 횡재세도 언급이 됐습니다.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이 국민들의 고통을 담보로 사상 최대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횡재세 논의가 고개를 들고 있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자유시장 경제의 첨단인 미국에도 폭리처벌법이 있습니다. 횡재세, 폭리처벌법, 네. 압박 강도가 굉장히 셉니다. 네. 발언들이 센데 대출 금리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계속 이제 초미의 관심사니까. 근데 횡재세 논의가 은행뿐 아니라 지금 정유업계에도 있다고요? 네, 그렇죠. 연말 연초에 또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역대급 성과급 그러면서 이제 정유사별로 뭐 회사별로 좀 다르지만 기본급의 1000% 이상의 이제 성과급이 예상된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성과급 1000%면 네. 정말 실적이 좋았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또 고유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실적이 계속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지난해 국회에 횡재세 이제 관련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는데 안건 상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정유사들의 1000% 성과급 얘기가 나오면서 횡재세가 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거고 법안을 발의했었던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은 이제 횡재세는 경제 정의에도 부합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제고한다 이렇게 또 한 번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앞서 언급하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 네. 해외 소식들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횡재세에 이제 적극적인 분위기고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인데 에너지 기업, 은행 등에 더 세금을 이제 물린다 이런 겁니다. 하지만 역시 찬반 논란 있습니다. EU, 유럽 연합도 횡재세의 일환으로 이제 기여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석유 기업 엑손모빌은 이제 소송을 제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뭐 막아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저희가 여기서 결론 내릴 수는 없지만 네. 확실한 건 은행이나 정유사 그 업계는 우리 실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업종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은행 이용을 안 하고 주유소를 안 가고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니까요. 없으니까요. 굉장히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겠어요. 또 어떻게 움직일지.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